안녕하십니까.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강의를 하게 될 박성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공공 빅데이터 자격이겠죠. 이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자격인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공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재 이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공공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공공 빅데이터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그 자격에 대한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량이 있는지를 이제 검증하게 되는 시험이 바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공공 빅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공 빅데이터가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실제 공공 빅데이터 자격은 그럼 어떤 것을 검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빅이라고 하는 용어,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자격증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빅이라고 하는 부분 말 그대로 어떻게 하게 돼요? 빅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현존하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분석 체계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떻게 돼요? 처리 난이도가 좀 복잡하다든지 또는 어떻게 든 스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처리 난이도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복잡하거나 분석이라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약칭 이제 공공데이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공공데이터법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이 공공데이터를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전자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공공 데이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의 이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이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기 시작하였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이 공공 데이터는 누구나 손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약칭으로는 공공데이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은 2017년 7월 26일 날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장에 대한 뭐 총칙이라든지 제1조 1항 이런 형태가 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목적 같은 경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서 좀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뭐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는 어떻게든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그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이게 법률로서 이제 정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장을 할 수 있고 또 공공 데이터의 민관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앞서 설명드린 이 공공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정보기본법 제3조 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바로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공공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공공 데이터 또는 공공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 공공기관에서 제공, 그러니까 생성, 수집, 저장한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국민의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국민의 알 권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의 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공공에 대한 빅데이터를 얘기할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실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역량을 체크하는 이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이제 기계가 판독이 가능한 어떤 형태라든지 제공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와 있는데요. 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 저장, 이제 분석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이제 소프트웨어로 된 그 데이터를 얘기하겠죠. 이런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이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들도 이제 실제 공공 데이터 유형에 들어가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또한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실제 이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는 좀 더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이렇게 확대가 될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입니다. 혹시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거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런 공공에 대한 빅데이터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충분히 많이 보셨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data.go.kr이라고 해서 공공 데이터 포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보게 되면 국가에 대한 어떤 중점 데이터를 이제 정부에서 좀 잡고 있고 이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교통사고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상권 정보, 실시간의 수도에 대한 정보, 수산 정보, 또 부동산 거래 정보라든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또 이렇게 유형을 묶어놨고요. 또한 데이터 카테고리라고 해서 전 부처,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전 부처들 있잖아요. 그 부처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유형들까지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하고 좀 유사하긴 하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의 정부에 대한 각 부처, 각 부처 안에 뭐 그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뭐 에틸이라든지 뭐 키스티라든지 뭐 키스라든지 이런 각각의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 기관들. 그런 데이터에서도 생성한 자료들을 똑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출제를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공공 데이터 포털,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기관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근에 좀 약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건의료에 대한 것들. 그래서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뭐 황사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도 있잖아요.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다양한 어떤 그 국민의 건강 또는 국민의 어떤 보건 의료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보건의료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고 또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제공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게 제공을 해주고 제공이 불가한 부분들은 제공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어떤 이런 시스템들 또는 정보들,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라고 해서요. 아까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이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국민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전 또는 어떤 생활 개선, 생활 편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있는 이런 활용 사례들도 좀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좀 수행을 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실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 하시면 뭐 최강 닥터라든지 약간 의료 쪽이겠죠. 그다음에 뭐 투르 청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니까 관광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현재 가장 뭐 우선 어떤 활용 사례들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분석 요약집이라고 해서요. 빅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 수립을 위한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가장 잘 했던 이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를 제일 활용을 했던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을 했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뭐 서울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의 심야버스 노선 수립을 위한 분석을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 목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심야 시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부터 5시 정도까지는 보통 이제 물론 약간 늦게까지 운행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운행하는 어떻게 돼 대중교통들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를 잡기도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고 심야 시간대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제 개발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014년 4월부터 이미 이제 그 두 개 노선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돼요? 시범 운행을 실제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해서 알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KT 이 데이터 1차 검증을 위해서는 KT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택시의 승하차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그 심야버스에 대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수행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의 어떤 통화 기지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사의 어떤 택시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한 부분들입니다. 분석 광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인구의 데이터 처리 같은 경우는 KT겠죠. 1차 데이터 검증을 한 것처럼 KT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심야버스의 어떤 노선, 정류장, 도로 정보를 이제 가상화에 대한 어떤 서베이 적재한 후 분석을 이렇게 실시를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뭐냐면 KT의 이제 데이터 외에도 어떻게 돼요? 이 택시 승하차 데이터가 있겠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KT 같은 경우는 유동 인구에 대한 밀집도를 받고 그다음에 택시의 승하차 데이터는 요일별 승하차에 대한 어떤 위치의 분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서 서로 이제 두 개의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선의 검증 및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KT 데이터, 그 택시 승하차 데이터의 어떤 검증을 또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해서 검증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통행량 분석을 통해서 노선 수요가 있겠죠. 어느 노선이 가장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각각 가중치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하고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부여를 해서 기존 노선의 검증 및 이제 보완을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천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선의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배차 간격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노선들이 있고 거기 노선에 따라서 배차 간격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체크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는 기존의 노선안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택시의 OD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과 주요 밀집 결과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양호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밀집 지역을 잘 분석을 해서 기존의 노선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전개를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정책에 반영을 한 거죠. 이런 분석 사례를 통해서 그럼 공공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실제 우리 생활의 어떤 불편사항 또는 개선사항 또는 편의사항 이런 부분들을 잘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이런 사례들도 이렇게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 가도 활용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자체, 그러니까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아시겠지만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보셔도 이제 무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바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1급하고 2급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명이라든지 뒤에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급 같은 경우는 2급보다는 1급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1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 기획 및 분석을 통해서 공공이라든지 또는 공공 정책을 결정, 공공의 어떤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획하는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의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그럼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빅데이터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분석 기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능력, 그다음에 분석의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시각화 능력까지 총 한 4가지 어떤 이런 영역들을 이제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급 같은 경우는 거의 유사합니다. 1급하고 유사한데 특히나 보면 그 앞서 설명드린 공공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공공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고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상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 분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어떤 역량을 체크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분석 기술에 대한 어떤 능력, 그리고 시각화에 대한 능력들까지 해서 총 이제 4가지 정도 파트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빅데이터 자격 특징은 이 자격증 자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KPC, 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아마 처음 이제 시험이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실제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전문 자격기관이겠죠. 그래서 이 자격 외에도 다양한 어떤 국가 공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제 자격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활성화 및 전략의 수립에 사용하는 이제 빅데이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 자격들 같은 경우도 이 빅데이터, 그러니까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한다. 마케팅 빅데이터는 마케팅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실제 마케팅 쪽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들이 되겠죠. 기업적인 수요들이 상당히 많고 물론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마케팅 영역이 필요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기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제 기업들이겠죠. 병원들에 관련된 또는 이런 의료에 대한 데이터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 대한 소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공공에 대한 이런 소요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공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이제 공공에서 제공되니까 공공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찾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또 취득을 위한 자격이 아닌 활용을 위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자격증들을 보시게 되면 물론 국가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또는 국가 공인 또는 그 민간 이런 자격증들이 있고 국제 자격증도 있고 다양한 많은 유형에 대한 자격증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필답형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기만 시험을 봐서 이제 자격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활용을 위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역량을 체크하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그 자격 시험을 볼 때 실기 파트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R이라고 하는 그 통계 툴을 통해서 하고 2급 같은 경우는 엑셀이라고 하는 그 통계 툴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적어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필기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워서 시험 보는 이제 필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들어가긴 하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물론 외워서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외우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분석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단순히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활용 쪽에 포커스를 맞춘 이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과목은 보시게 되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1급하고 2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필기, 실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2급도 필기, 실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필기 부분이 왜 들어가냐면 아시겠지만 그냥 데이터를 예를 들면 분석하고 다루는 능력, 그래서 실기만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단순히 데이터만 갖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것들도 기본적인 역량이 좀 필요하잖아요. 빅데이터가 무엇이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럼 그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유추해낼지 또는 어떠한 원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분석 기법이 필요한지 예를 들면 카이제곱 검정을 해야 된다든지 T 검정 또는 F 검정 또는 샤피로 테스트, 윌콕스 테스트 등 다양한 어떤 그런 분석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석 기법들을 분석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는 필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기를 보고 있는데요. 필기 같은 경우는 총 5과목에 35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총 한 과목에 이제 4과목인데요. 여기 보시는 건 작업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는 R로 저희가 보통 활용을 하긴 하는데 R하고 이제 R 스튜디오라고 있죠. R 스튜디오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는 1급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낮겠죠. 조금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급은 35문항이지만 필기 자체가 2급 같은 경우는 5과목에 총 25문항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실기 같은 경우는 총 한 과목에 이제 3개 문항입니다. 요즘 잘못돼 있는데 3개의 문항으로 이렇게 돼 있고 작업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이 80분으로 되어 있고 이때 쓸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 실기 자체 같은 경우는 엑셀로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한 이제 합격 기준에 대한 설명드립니다. 1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필기, 실기 평균이 70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필기 같은 경우 80, 뭐 실기가 60이다라고 한다면 합치면 140점이 되겠죠. 그래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 70이 되니까 평균 70점 이상이 이제 합격이 되는 기준이 되고 2급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필기, 실기의 평균 자체가 6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필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볼 텐데요. 1급 필기 같은 경우도 과목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마케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또는 헬스케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격에 대해서. 거기서도 아까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이해에 대한 것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개념이라든지 필요성, 중요성, 뭐 등장 배경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겠죠. 또한 이 빅데이터 가치와 영향,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기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기획이 무엇인지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인지 또는 바텀업인지 아니면 프로토타이핑인지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분석 방법도 크게 이제 3가지 형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탑다운으로 보통 취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자격이라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 역량을 통해서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분석 기법 및 이제 기법들이 있겠죠. 분석에 대한 기법들. 보시게 되면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통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카이제곱 검정 또는 T 검정 또는 F 검정 또는 회귀 분석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들어가고요. 고급 이제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거기에 이제 뭐 군집 분석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정형과 이제 비정형으로 좀 나뉘게 됩니다. 정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스트럭처화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분석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정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비정형이라고 하는 자체는 SNS 데이터, 소셜 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텍스트 데이터 또는 영상 또는 음성이라고든지 하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법들에 대한 것들, 뭐 연관 분석이 되었든 앞서 설명드린 뭐 이제 군집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시계열이라든지 또는 뭐 MDS라든지 또는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어떤 분석 기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부분들은 말 그대로 실제 이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빅데이터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공공적인 영역, 예를 들면 정부라든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이런 데서 분석하는 어떤 목적들은 거의 다 국민 또는 시민에 대한 어떤 생활의 편의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공공에 대한 빅데이터를 꼭 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 대한 정부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또는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이꼴 수익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적인 부분까지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하고, 특히나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제 분석적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분석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목적을 좀 설정하게 되면 기획에서 하겠지만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목적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수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쪽이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결과들은 다시 돌려서 분석을 하든 아니면 폐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분석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없으면 기업 내부에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희가 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특히나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 포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다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다라고 한다면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 부분도 수집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대전시에 대한 그 학생들 멘토링을 하면서 보니까 대전시의 그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운행 현황이죠. 그런 것들 1년치, 그러니까 2018년에 대한 그 데이터를 받았는데 엑셀로만 2기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노선도 버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노선 뭐 2-1번이다 그럼 2-1번에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돼 있겠죠. 각각의 호차별로 어디에서 얼마만큼 내렸고 탔고 하는 이 데이터, 승하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대전시에 대한 어떤 문화관광, 그러니까 유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 쪽하고 이 버스 노선에 대한 것들을 잘 매칭시켜서 새롭게 노선을 이제 하나 뭐 이렇게 수립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제공해 주는 것이 뭐 1단위 또는 뭐 일주일 단위밖에 안 되고 저희가 3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시에 요청을 해서 교통정책과에 요청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겠죠. 걸리고 그 데이터가 수집이잖아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그 데이터는 엑셀에서 열면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2기가가 되니까. 그래서 각각의 R에서 각 데이터를 월별로 이렇게 좀 쪼개고 그 데이터를 이제 쪼갠 데이터를 다시 합치고 이렇게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노선을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분석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한 이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 사례들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교재도 좀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공공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들까지도 잘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5문제 정도 나오게 되고, 공공 영역과 빅데이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죠. 공공 빅데이터 분석 자격이기 때문에 진짜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품질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품질이라든지 또한 활용 및 전략,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가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제 국내의 어떤 사례 또는 국외의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측정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점이 가장 높은 부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겠죠. 그다음에 공공 영역과 빅데이터 이 부분이 상당히 배점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해석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실기는 프로그래밍은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이제 분석을 저희가 체크를 할 때는
실제 실습을 하는 부분들은 RStudi오를 써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은 기초 통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급 통계, 빅데이터 수집 및 저장 기술, 처리 기술, 그리고 분석 도구, 데이터 시각화 기법 및 이해,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면 기초 통계라든지 고급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자격증이 시행 초창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죠. 너무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처음에 초창기는 약간 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초 통계, 고급 통계 그리고 데이터 어떤 시각화 기법이라든지 또는 분석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에 처음에는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이제 자격증이 이제 회차를 이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런 처리, 수집, 저장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2급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급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2급은 기초 통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석 도구,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급하고 2급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는 상당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게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공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